50대가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의 평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많고 가족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정신적인 여유와 평온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살아보니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면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0일.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의 평온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명상을 하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리고 더 차분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2.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그런데 80년을 살아보니 그중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군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걱정이 많으면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50대부터는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3.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행복은 감사에서 옵니다. 행복해지면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할 일을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구나.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따뜻하고 평온해집니다. 64.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일, 서운했던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오히려 나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노력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65.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익히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즉시 감정을 표출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화를 참지 못해 실수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가 날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깊이 호흡하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6.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노력과 경험을 인정하시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67.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돈, 명예,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보다는 작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이제는 소유보다는 경험과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소박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68. 종교가 있다면 신앙을 통해 위안을 얻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신앙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는데 그럴 때 신앙이 큰 힘이 됩니다. 종교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있다면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기도나 명상,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69. 삶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복잡한 삶을 살면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50대부터는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인간관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삶이 단순할수록 더 많은 여유가 생기고 더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70.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나무와 꽃을 가꾸거나 바다를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세상의 이치도 깨닫게 됩니다. 바쁘게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결국 평온한 마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80년을 살아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성공도 아닌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더군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평온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71.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지금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72.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면 어떤 물건을 남기고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기억을 간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삶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보는 것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남은 삶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73.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세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사람이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혹시 병으로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등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준비를 해두면 가족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건강할 때 차분하게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74.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미련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과 미련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정리하고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남길 물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후회, 미련, 서운했던 감정들은 이제 정리하고 남은 시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75. 끝까지 품위를 지키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돌보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떠나는 순간까지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76. 병이 들면 미리 대비하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아플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병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지 미리 결정하세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을 점검해 두세요. 이런 준비를 해두면 갑자기 병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77. 무조건 병원 치료만이 답은 아닙니다. 삶의 질을 고려하세요. 나이가 들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말기병이 왔을 때 무조건 연명치료를 받기보다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가족들과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가족들도 결정할 때 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78.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인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과 의료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큰 배려입니다. 79.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80.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세요. 80년을 살아보니 결국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할 걸. 조금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조금 더 여행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볼 걸.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떠나는 날까지 후회 없이 품위 있게 나답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50대가 되셨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성공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일하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더군요. 80년을 살아보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자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후회로 가득할 수도 감사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81.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늘 감사하다 같은 말을 자주 하세요. 저도 젊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82. 배우자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50대가 되면 부부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같이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서로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국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이 들어서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83.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살다 보면 배우자, 친구, 가족과 갈등이 생기고 서운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지나간 일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서운했던 감정을 오래 품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84. 자녀에게 인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간섭하고 이끌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자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부모가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하면 관계가 나빠지기 쉽습니다. 조언은 하되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늘 곁에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85.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부부 사이든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관계는 유지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구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 직접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작은 노력 덕분에 인생 후반부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86. 작은 다툼을 키우지 마세요. 오랜 관계일수록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서는 작은 문제로 크게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0년을 살아보니 조금만 더 참았으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이 대부분이더군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 다툼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이 말을 해서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인가? 사소한 감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87. 좋은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바쁜 생활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다면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세요. 88. 듣는 법을 배우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도 많습니다. 89.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일, 자녀가 도와주는 일, 친구가 베푸는 친절,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워, 덕분에 행복해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90.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분별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몇 명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진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사랑과 관계가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듭니다. 80년을 살아보니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것은 사랑과 인간관계뿐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인연을 지키세요. 그것이 결국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소중히 하면 인생이 훨씬 따뜻해집니다.